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인과 청소년, 여기에는 우리 헌법에는 아동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지만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라는 말은 아동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실제로 청소년의 복지 향상이 안 되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그동안에는 청소년 자신의 책임이거나 부모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는 틀리지 않다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국가의 책임도 저는 만만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하더라도 키우는 것은 국가가 함께 하겠다라는 인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든 아동에게는 아니지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 수당을 주겠다든지 또 초등학교에 가기 전까지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가정 양육 수당을 주겠다든지 또 2022년 내년부터서는 새로 태어나는 아동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쯤 되면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50만 원씩 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동에서 출발하고 영아나 유아에서 출발하지만 점차 많은 나라가 16세 미만의 아동이나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아동 수당을 주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마 이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특별히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조례들을 새로 많이 제정하기도 하고 또 개정하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조례들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광주 플러스 청소년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조례라든지 청소년 복지 지원 조례라든지 활동 진흥 조례라든지 아동 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라든지 여성 청소년 생료용품 지원 조례 같은 것들, 또 그 밑에 청소년 지도자 중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조례들은 대개 근거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복지지원법, 청소년 활동지원법, 이제 이런 법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조례는 법에 근거한 조례가 많고, 또 일부 조례는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인 것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최초로 학교 밖 지원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전국 시군구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는 법에 근거하지만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조례에 근거해서 법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조례가 있고 법이 있고 조례가 있지만 그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써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2013년에서부터 한 3년 동안 광주사회복지사 협회 제가 회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강은미 시의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분인데, 이분과 함께 복지조례를 새로 만들고 개정하는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조례 제정을 통한 복지혁명이라는 책도 제가 쓰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강은미 의원과
함께 만드는 대표적인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였어요. 이게 이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조례를 만드는데, 대부분의 조례는 시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뭐 시도에서 만들어지면 시도지사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또 시군구에서 만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건 되게 좋은 말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처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우 개선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처우 개선위원회를 그러면 누가 구성하느냐? 대개 담당 행정공무원,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대개 사회복지사협회나 사회복지사협회나 뭐 이런 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 해당 분야의 어떤 학문적 견해나 학문적으로 좀 전문가이거나 해당 분야의 종사자 대표이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원회로 구성을 하는데, 이거야말로 두루뭉실해요. 쉽게 말해서 어떤 처우 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놔도, 예를 들면 만약에 청소년 분야의 처우 개선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자는 없고 청소년 시설장들만 앉아 있거나, 청소년 시설장 중에서도 메이저 시설장으로서 처우가 괜찮은 시설의 장은 앉아져 있는데 진짜 처우가 열악한 사람은 없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제안을 했느냐. 이 조례를 만들 때 광주사회복지사협회가 매우 중요한 파트너였기 때문에 광주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는 근로자 대표, 그 종사자 대표를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왜냐하면 임금과 같은 거나 처우 개선은 단체장이 생각하는 처우 개선하고 직원이 생각하는 처우 개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약간씩 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더라도 아동 양육시설의 처우와 공동생활 가정의 처우와 지역아동센터의 처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아마도 청소년 분야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활동진흥센터의 처우나 수련관이나 문화예술 취업부가 다를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같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과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과 또 국가에서 프로젝트 사업으로 채용된 사람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쨌든 광주 경우에는 처우 개선과 관련된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서 당시에 2003년도에 2001년도 기준으로 월급을 받았는데, 어쨌든 4년 안에 6년치의 월급을 회복을 해서 당해년도 기준의 월급을 받도록 고쳤어요. 매우 중요한 기준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렇게 단일 호봉 운동을 펼쳐서 어디에서 일하든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처우를 받도록 하자 해서 특히 이제 광주시에서 예산이 나오는 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의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국비 사업이 예산이 좀 낮습니다. 처우가 낮고. 그래서 적어도 국비 사업도 특별수당을 주자 해도, 특히 지역아동센터처럼 특별수당 자체가 없는 곳에 특별수당 2만 원을 만들고 조금 있어서 5만 원으로 올리고 7만 원으로 올리고 10만 원으로 올리고 어느 순간 20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워낙 기본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도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 세상이 바뀌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뭐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복지 증진에 의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청소년 분야에서 일하는 지도사나 상담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분들은 사실은 자신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장기 근속을 할 수 있고, 장기 근속을 해야 사실은 서로 교감이 있어서 지속 가능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 양육시설의 또 공동생활 가정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그러면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에는 시설장은 그만두지 않지만 직원이 그만둘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예를 들면 어떤 아동이 양육시설로 가면 새로 들어온 직원이 대개 결혼할 때까지는 대개 근무를 해요. 그러면 5년, 6년을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동이 공동생활 과정에 왔는데 원장님은 안 바뀌지만 직원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바뀌면 그 아동의 상당수가 가정에서 학대받아서 온 아동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마음을 조금 열라 그러면 선생님이 바뀌어버리고, 마음을 조금 열라 그러면 보육사가 바뀌어버리고 하면, 아이고 이 땅에 믿을 만한 사람은 진짜 없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소개말은 하지 않고 겉도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사실은 그 아동 청소년도 바른 성장을 하기가 어렵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상처를 받게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 내용도 좀 자세히 읽어보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보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 동료들의 삶도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좀 지혜를 모아줬으면 좋겠다. 다만 이렇게 법에 나오거나 조례에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끈덕지게 지속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일 열악한 곳 중에 하나가 장애인 분야였어요. 그런데 지난 몇 년 사이에 장애인 분야의 처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은 좀 직원들이 좀 바뀌어줘야 되는데 한번 들어오면 나갈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대사가 안 되는 것이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질문하면 제가 제일 가까이에 맞힌 사람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요. 자, 2021년 현재 아동 양육시설에서 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직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아원, 보육원에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가 쓰는 예산 1년이면 우리 선생님 얼마쯤 될까요? 그냥 질러불러. 얼마요? 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서 3억이나 써요. 아이고. 자,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자, 얼마? 일반 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 3천만 원. 와, 3천만 원. 세다. 자, 3천만 원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얼마? 1,000만 원. 자, 얼마? 아이고. 3천만 원 질렀죠.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후원금까지 포함하면 한 아동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5천만 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가장 어려운 아동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5천만 원이라면 그 아동의 상당수가 학대받는 아동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학대받는 아동,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학대당할 수도 있는 이런 아동에게
부모에게 예를 들면 연간 2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지원해주면 학대할 거야 안 할까요? 상대적으로 학대할 비율이 줄어들까요? 그것하고 돈하고 상관없이 여전히 학대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돈을 제대로 쓰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 여기에 오는 아동들 중에서도 좀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들이 있고,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오는 아동들도 그런 아동들이 적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에서 국가가 이렇게 투자하는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주 막다른 상황에 가면 국가가 그걸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야, 어떨 때에는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나의 일에 대해서 큰 자존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동행을 하고 있다, 함께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이나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